네,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코레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코레일 면접은 딱 10분이죠. 그래서 상황형 면접은 제가 영상 두 개를 올려드렸어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올려드렸고요. 요렇게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상황형 면접 주제가 공개되면 7분 동안 발표를 준비하고요. 1분 자기소개 한 다음에 상황 면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상황 면접에 대한 꼬리 질문 한 두 개, 세 개 압박 면접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경험 질문 두 개,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을 하는데 요게 조금 자소서 빈도가 높았다는 평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꼼꼼하게 지켜보고 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조직 적합도 질문, 그러니까 뭐 직업윤리 질문이나 지원 동기 정도 물어보는 걸로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부터 막힌다고 하셔가지고 코레일 자기소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시간이 되면은 제가 공략해서 올려드릴 텐데 보장은 없어요. 일단 자기소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면 만들어 놓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소개에서 확인해 볼 게 뭐냐면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어떤 역량,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면접관에게 라벨링 되고 싶은 목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1분 자기소개는 무조건 원 메시지입니다. 한 놈만 패야 돼요. 보세요. A가 저는 가도 자신 있고요. 나도 자신 있고요. 다도 자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기억이 안 나요. 면접관 입장에서. 근데 반대로 이렇게 저는 가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가 정말 잘합니다. 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분이에요, 1분. 1분 동안에 여러 개를 말해버리면 10초 동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로 10개 슬라이드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뭘 본지도 모르겠죠. 근데 10초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라이드 하나만. 그러면 기억이 나겠죠. 이해가시나요? 무조건 1분 자기소개는 원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전달할지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에 저는 이런 자격증도 있고요. 이런 교육도 받았고요. 이런 경험도 있고요.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체크사항 1번이고요. 두 번째, 무슨 일을 잘할지 파악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면접은 일 잘할 사람을 뽑는 거고요. 이 다른 항목들이 있죠. 다른 뒤에 이제 면접 과정들이 이 사람의 가치관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직무 관련 경험을 다 이제 들을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분 자기소개에서 그 지금 토레일 면접 특징이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직무 역량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면접 구성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에서 확실하게 어떤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 능력이 여러분들이 면접 답변 구성하실 때 어떤 능력이 뛰어나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TV를 파시는데 이 TV는 정말 고화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고화질 TV가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대표해야죠. TV를 팔려면 고화질 TV인데 이거 고객님, 레이싱 게임 정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하신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완전 죽입니다. 레이싱 게임 할 때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 여러분들은 어떤 장점을 말하는데 그 장점이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얘기를 안 하면은 이 A와 같은 거라고요. 그냥 TV 스펙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TV가 좋은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TV의 설명서를 읽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면접 답변에서 특히 1분 자기소개, 이번에 코레일의 1분 자기소개에서는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겠네. 요게 딱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다음 과정들이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다 이런 거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서에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역량을 말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에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가. 그 다음에 추가 팁.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면 좋아요. 서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서류는 일종의 자막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말로만 자격증 이런 거 가지고 있고요. 교육사항 이런 거 들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보세요.
저는 자격증 A도 있고요. 자격증 B도 있고요. 자격증 C도 있어요. 어떤 교육도 받았고요. 이렇게 얘기만 해 버리면 그냥 면접관 기에서 흘러서 왼쪽으로 들어왔다가 오른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면접관이 눈으로 확인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넷플릭스에 이제 드라마 자막이 기가 막히게 그 드라마 대사가 기가 막히게 들리잖아요. 왜? 자막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 한마디면 돼요. "저의 이력서에 자격증란을 한번 봐 주십시오." 어떤 자격증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럼 면접관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격증을 보는 거죠. 그럼 눈으로 보면은 보이잖아요. 근데 굳이 말로 설명을 왜 합니까? 이해가시죠? 이렇게 면접관을 유도하는 것도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하세요. 직무 역량 아니고 그냥 태도적인 부분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성실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막 사례를 갖다 붙여요. 그리고 왠지 1분 자기소개 여러 개를 말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 더 얘기하죠. 어, 책임감 얘기했는데 중간에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갑자기. 그리고 마지막에 뜬금포로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겠대요.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딱 이 자기소개를 들어봐요. 무슨 생각이 드나요? 책임감? 열정? 잘 모르겠는데? 회사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거지? 이해가세요? 면접관들의 생각이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소개 하시면요. 뭐 이런 사람 봤어요. 저는 뭐 은행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막 비유법 쓰는 사람. 어쩌라고요? 코레일에서 은행나무 뽑는 게 아니에요. 뭐 은행나무가 어떤데요? 뭐 냄새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이게 베스트는 아니에요. 베스트는 아니고 한다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처음부터 어떤 능력이 뛰어나고요. 어떻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객 여정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 고객 응대의 특장점이 있는 지원자 몇 번입니다. 면접관님들, 우선 저의 이력서의 자격증란을 봐주시겠습니까? 사무 영업직에 지원하는 만큼 당연히 사무와 회계 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제가 말씀드릴 특장점은 고객 응대 능력입니다. 여기서부터 본 내용 시작이죠. 사실 이 부분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어, 이 자격증 가지고 있다는 건 그냥 예시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력서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은 거고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저는 특장점은 고객 응대 능력입니다. 화장품 가게, 마트 판촉, 극장 등 저는 주로 고객 응대를 하는 파트타임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란 용어 대신에 파트타임 근무란 용어를 썼어요. 똑같은 말인데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왠지 비전문적인 느낌이 나고 똑같은 용어인데 파트타임 근무라고 하면은 왠지 전문적으로 일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란 용어 잘 안 써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고객 응대 능력 할 때 고객을 감동시켰던 사례 같은 걸 좀 길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사례를 길게 말하는 건 1분 자기소개에서 저는 좀 비추해요. 어, 말하려면 짧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차라리 만약에 내 고객 응대 능력을 상경계 같은 경우, 사무영업직 같은 경우, 뭐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는 분들 파트타임 근무, 아르바이트를 여러 군데서 했으면 좀 길게 했으면 그것만 얘기해도 돼요. 음. 그래서 화장품 가게 해봤고요, 마트 판촉 해봤고, 극장 등 저는 주로 고객 응대를 많이 하는 파트타임 근무를 했고, 특히 구도심에서 많이 근무해서 중장년 고객에 대한 응대 경험이 많습니다. 덕분에 중장년 세대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고객 응대 능력이라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 고객 응대 능력을 상세하게 풀어준 거예요. 고객 응대 능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친절한 사람이 있고요. 중장년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상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맞죠? 아니면은 쌩글쌩글 웃으면서 고객 응대할 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고객 응대 능력이라는 건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제 그려주는 거죠. 이 사람이 이 고객 응대 능력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세대 이해 능력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들지 않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호울뿐으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매표 창구를 찾으시는 고객 상당수가 중장년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의 중장년에 대한 이해도와 고객 응대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분들이 기분 좋게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거하고 다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신다고요. 뭐가 다른지 이해가시나요? 어, 특히나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고객 응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사무나 회계나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직장 그 다녀 보신 분들은 그걸 그 썰을 그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업무를 잘했다 하면 끝날 걸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요. 이해가시죠? 빨리 한번 고쳐보십시오. 빨리 고치시고 제가 시간이 되면은 고래일 면접 전에 다른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확답은 못 드려요. 열심히 연습하십시오.